안녕하세요.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입니다.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한 공급 의지를 볼 수 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3월 24일 어제자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인데요. 역세권 범위를 차등화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많아지게 하고 노후도 면적 규제도 없앤다고 해요. 이렇게 역세권의 범위나 노후도 기준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곧 발표될 이사대책 공급 후보지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사 공급 대책에 우리 집이 포함이 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사 대책의 핵심인 역세권 고층 아파트 공급을 위해 현행 250%로 묶어둔 역세권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300m, 지방은 500m 등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대상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요. 서울과 지방의 거리가 다른 건 서울의 경우 지하철이 워낙 촘촘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역세권의 범위를 500m로 설정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50%에나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에 좀 논란이 있었고요.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저층 빌라 지역 등에서는 기존의 의무 규제인 노후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네요. 지은 지 30년 된 주택의 비율을 종전 67% 이상에서 50% 수준까지 낮추고 6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노후도 연면적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려나 봐요. 이렇게 나온 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사 공급 대책에 적용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나겠죠.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흔히 알고 계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다른 유형으로 입지 유형별로 복합 특화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건데,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을 해서요, 용적률을 700%까지 크게 늘려주고,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겠죠. 상업지 비율은 낮춰줘서 살기 좋게 해주고 주차장 의무도 완화해준다는 내용인데,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로 연결되는 단지들 많잖아요. 초역세권에 비도 안 맞고 눈 내려도 편하게 지하철 탈 수 있으니까 요새 인기도 많고 많이 핫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주차장 없는 주택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 없는 세대는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는데 이게 좀 맞는 건가 싶네요. 중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산업 융합지구를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중공업 지역이 흔하진 않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저층 노후 지역은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해서 용적률 등의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비문화 및 주거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저층부에 헬스나 보육, 택배, 안전시설 등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입주민에겐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개발 방법들이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기본으로 상향해주고 기부채납 비율은 낮춰주니까 사업성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익률도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당연히 아파트 또는 상가 딱지 하나씩 주고요. 준주거나 상업지의 경우에 상업시설 비율이 10%, 20%씩 정해져 있는데,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상업지역화되니까 안 좋은데 그 비율을 절반가량 낮춰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층수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닭장이 돼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요즘같이 삶의 질이 중요해진 시대에 빽빽한 닭장 만들어버리면 여기저기서 평가가 좋을 리가 없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거기에 임대주택. 이 문제는 소셜믹스 정책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한 단지에 다양한 계층이 살게 하는 건 사회적으로 옳은 방향이 맞아요. 물론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임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본인의 자산 가치에도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아파트나 토지 주인들 대지 지분 빼앗아 닭장 만들어서 임대 넣으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요? 이사 대책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크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부 주도 패스트 트랙이야. 집값 안정시키려고 빨리 공급되게 정책적으로 밀어준대. 거기에 수용 방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빠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거부감이 심하더라고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오래된 빌라, 아우 난 이제 지긋지긋해. 남들은 다 재건축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팔아서 잘 남겨 먹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언제 개발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구역이 지정돼도 수십 년인데 지정도 안 돼. 거기에 뒷집 이씨 상가는 장사가 잘 돼서 반대하고 앞집 김씨는 강이 보여서 반대하고, 이건 뭐 평생 가도 개발되긴 글렀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동의 요건이 확 낮아졌고 형편이 안 돼서 개발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 지분 공유형 주택 같은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거고요. 입지는 불변이야. 당장 이걸로 개발 안 해도 언젠간 제값 받고 좋은 조건으로 개발돼. 이건 시간 문제야. 임대주택? 안 돼. 고미개발? 안 돼. 대지 지분이 똑같은 옆집 김씨네 단지는
민간 개발로 임대 없이 추가 분담금 정당하게 지불해서 고품질의 고급 아파트 단지 만들어서 정당한 자산 가치 인정받았는데 이건 현행법상 임대 비율도 너무 높고 이사 공급 대책은 추가 분담금 없이 확정 분담금으로 간다는데 일군 업체가 시공 맡아봐야 아파트 품질이 얼마나 좋겠어. LH에서는 사업비 늘어나는 거 싫어하니까 분명히 최소 건축비로만 시공을 원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 품질을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부정적이시겠죠. 본인이 어떤 스탠스에 계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